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전북 도민들이 한 해 최소한 200억 원 이상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에 이어 지난해 군산에서도 유독물질이 샌 가운데 전북도민 24만 명이 이 같은 고독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전사고가 잦은 수영장은 법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주시가 관리하는 수영장부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도심의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 예술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선미촌을 문화예술촌으로 재생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43번째를 맞는 고창 모양성제가 개막돼 닷새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취재 결과 전북 도민들이 한 해 최소 한 200억 원 이상의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 취재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 달에 10번은 수도권을 오간다는 화물기사 이우연 씨. 이 씨는 급하지 않을 때는 천안 논산간 대신 차라리 일반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합니다. 다른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쪽에서 올라오고 그러신 분들은 한두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저희 같으면 올라가는 코스가 많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부담이 되죠. 국토부가 발간한 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입구인 논산 분기점에서 연무 IC 사이의 교통량은 하루 33,800여 대. 이 가운데 30%가량인 만 대를 전라북도 차량이라고 가정할 경우 한 해 365만 대의 차량이 이용합니다. 여기에 일반 고속도로와의 승용차 통행료 차액을 곱하면 179억 원. 화물차들은 요금차가 더 큰 점을 감안하면 전북 도민이 해마다 최소한 200억 이상을 더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물동량이 수도권과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통하고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해도 요금 인하는 없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되기도 했지만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천안 논산간 운영사 측은 운영권이 한정된 만큼 일반 고속도로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건설할 때 5년 딱이고 그 후에 30년 동안 이 건설에 들어간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교통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 거예요. 개통 이후 줄기차게 오르기만 해온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폭리 논란이 이번만큼은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4년 전 경북 구미와 화성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었는데요. 가까이는 지난해 군산에서 사염화 규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민 24만 명이 이 같은 고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OCI 군산 공장에서 사염화 규소가 누출됐습니다. 사염화 규소는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면 염화수소가 생성돼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고로 주민 100여 명이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반경 500m 농경지 8만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3년 만에 또 이런 사고 또 났어요. 언제 날지 모르는 사고가 그 앞에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강구를 안고 지금도 강구를 안고 있어요. 군산 누출 사고 사례처럼 많은 주민이 고독성 물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전북의 황산과 염산, 포름알데히드 등 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75곳에 이르고 사업장 반경 1km 안에 2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관리 주체인 환경부는 고독성 물질을 줄이거나 위험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고독성 물질 배출량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누출 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훈련을 할 뿐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방제 물품을 산업단지별로 비치를 하고 있고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관기관, 환경청이나 가스공사 등 이런 기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히는 고독성 물질 누출 사고. 지금이라도 고독성 물질 저감과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선에 KTX가 증편될 가능성은 큰 반면 수소발 고속열차인 SRT가 전라선에 투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 의원들이 전라선 KTX의 증편을 촉구한 결과 철도공사가 하루 10편에 불과한 전라선 KTX의 증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소발 고속열차인 SRT의 경우 신규 운영사인 SR이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고속열차를 투입하고 전라선 투입을 장기 과제로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이 높은 마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교육문화위 소속 이종배 의원의 분석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의 순이익은 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용품을 구매 단가보다 비싸게 팔아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이 41%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국 평균치보다 4%포인트 높고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상위권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잦은 수영장은 법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관리하는 수영장이 안전요원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인천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7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같은 달 경기도 일산에서도 수영 강습을 마치고 물놀이를 하던 8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옆에 있던 수영 강사도 잘 몰랐을 만큼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다 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완산 수영장입니다. 수상 안전요원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있고 명패만 덩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요원이 아예 없는 겁니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수영장은 수영장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고 2명 이상의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1250제곱미터나 되는 완산과 덕진 수영장은 기간제 안전요원과 수영 강사를 안전근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습이 몰려있는 오후 6시부터는 수영 강사가 강습을 하면서 동시에 안전근무까지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 명의 수강생을 가르치면서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강생들이 이제 20몇 명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저쪽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곤란이라든지 몸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설관리공단은 한정된 예산으로 안전요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을 좀 중점돼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원을 충원해서 더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수영장 안전관리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3,229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전북 도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지난 2012년 74.2%에서 올해 79.2%로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참여율 또한 2012년 9.5%에서 올해 20.7%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전주 도심에 성매매업소가 몰려있는 지역에 예술 공간이 생겼습니다. 성매매업소 밀집지를 문화예술촌으로 재생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 한복판에 있는 빈집입니다. 성매매업소로 쓰다가 수년간 방치돼 왔습니다. 전주시가 이곳을 사들였는데 6달 만에 설치 미술작품 전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공연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이 공간을 진지하게 읽어낼 수 있는 작가들이 와서 뭔가 어떤 새로운 바람을 넣을 수 있다면. 전주시는 2달 전까지 성매매업소로 쓰던 또 다른 건물 한 채도 사들였습니다. 10개의 쪽방이 있는데 예술인들이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정주영 창작 예술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주변의 성매매업소들이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업종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선도 공간입니다. 내년에는 대형 성매매업소 한 채를 더 사들여 담당 부서와 민간 협의체도 옮길 예정입니다. 접근하지 못했던 이런 공간들을 자유스럽게 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주들도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성매매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전주시는 선도공간 확보에 앞서 주택 등의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성매매업소에 이행 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까지 성매매 밀집지를 문화예술촌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을 세운 전주시의 강원 압박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페이퍼의 물류 운송을 둘러싸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면서 노사 양측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전주페이퍼가 기존 물류업체와 운송계약이 만료된 뒤 3개 업체와 새로 운송계약을 맺었지만 구체적인 운송 단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운송료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정상적인 단가 공개와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운송계약은 물류업체와 화물기사들의 문제일 뿐이라며 화물연대가 다른 화물차들의 공장 진입을 차단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관공서 주변에 있는 한우 식당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도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공서가 모여 있는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한우 식당 2곳을 조사한 결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매출액이 각각 33%와 77%씩 떨어졌습니다. 반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완주와 김제 한우 식당의 경우 매출액이 25%와 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로 43번째를 맞는 고창 모양성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답석놀이와 강강술래 등 다양한 행사가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취타대를 선두로 고창 모양성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 행렬이 이어집니다. 기수단과 고을 옷님 등 전통 복장을 한 천여 명의 행렬이 장관을 이룹니다. 흥겨운 가락을 앞세운 농악대 행렬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웁니다.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가지고 굉장히 볼만하고요. 예, 이제 아마 지금 축제가 지금 시작된 것 같은데 모양성으로 가가지고 좀 축제를 더 즐기랍니다. 560년 전 모양성 축성에 참여한 19개 현을 기리는 고을기 올림도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17개 고을에서 이제 뭐 사람이랑 돌이랑 이제 보내서 이제 다 같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 알게 돼서 성이 좀 다르게 보이고요. 알게 돼서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올해로 43번째를 맞는 고창 모양성제가 시작됐습니다. 축제의 포문을 여는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600여 미터의 성곽을 도는 답석놀이, 수백여 명이 손에 손을 잡고 펼치는 강강수월래 등 대규모 행사가 관광객을 사로잡게 됩니다. 조선시대 병영문화체험과 집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현대에 걸맞게 또 와서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먹거리 체험, 놀이 체험 이런 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고창읍성 주변에서 펼쳐지는 모양성제는 이번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위급한 환자가 탄 119 구급차에 앞서가던 차량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 35분쯤 119 구급차로 70대 심정지 환자를 완주 봉동에서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할 때 앞차들이 사이렌 소리에 일제히 길을 터주어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퇴근 시간에 가까워 차량들이 밀렸지만 앞차들의 길 터주기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리산 자락인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웰빙 허브 산업특구에 관광호텔이 들어섭니다. NEST 남원은 오는 2018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해 57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발해봉과 허브 산업특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탄소 산업의 최근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11회 국제 탄소 페스티벌이 오늘 전북 도청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 탄소 산업 역사 사진전과 국제 컨퍼런스, 미래 탄소 전문가 경진대회 등 1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또다시 갈아엎고 쌀값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 연합회는 오늘 김제에서 쌀값 보장 결의대회를 갖고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20%가량 폭락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초과 생산분을 모두 수매하고 생산 조정제 실시를 위한 예산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남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고 농축산 분야 지원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대가 언어치료 청각사를 꿈꾸는 베트남 학생들을 초청해 국내 관찰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언어 장애를 가진 인구는 670만 명으로 한국보다 400만 명이 많지만 베트남의 전체 언어 치료사는 고작 30명이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북대 언어치료 청각사 전문인력 양성팀은 내년까지 베트남에서 언어치료 전문인력 50명을 양성하는 나눔의 교육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최저임금이 4,110원이던 지난 2010년 택시기사에게 시간당 2,731원을 지급하는 등 택시기사 38명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차액분 8,200여만 원을 1년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중학교 동창이 가입한 친목단체 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학교 동창인 B씨에게 3박 4일간 일본 여행을 알선해주겠다며 B씨의 친목단체 회원 20여 명이 모아놓은 여행 경비 3천만 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에는 어제부터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6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전북은 내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인 모레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주말인 글피 오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